오늘 아침 엄마가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오늘따라 저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혜요. 은혜?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엷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52살 박은혜입니다. 3년 전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5년 다닌 중견기업 인사팀을 나오는 날 동료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쯤 돌보면 상태가 나아지거나 형제들이 돌아가며 맡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안경, 지갑, 열쇠. 그러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는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셨고 올 봄부터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는 엄마를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는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탁상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은혜야, 엄마 어때? 오빠, 엄마가 오늘 제 이름을 몰라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무 힘들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엄마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동생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줬어. 아무도 뭐라 안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창밖의 참새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걸까요? 초침은 계속 째깍째깍 시간을 셌습니다. 저는 박은혜, 52살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 한 번 약혼까지 했었지만 파혼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고 그는 전업주부를 원했습니다. 서로의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 후로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경력을 쌓아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제 아파트도 장만했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는 똑똑해서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4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엄마는 혼자 사셨습니다. 오빠는 대전에서 사업을 했고 동생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울에 혼자 남은 엄마를 저는 주말마다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엄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고 잊으셔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까먹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셨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미 중기로 접어든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나요?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점차 악화될 겁니다. 보호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살기로. 오빠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엄마 모실게. 너희는 1년에 한 번씩만 교대로 와줘. 은혜야, 정말 괜찮겠어? 응, 나는 혼자니까. 너희는 가족이 있잖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저를 알아보셨고 대화도 통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밤에 배회하셨고 가끔 화를 내셨습니다. 저를 엄마의 언니로 착각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나가실까봐 문에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3년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엄마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씻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제 얼굴은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빠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찾아본 요양원 몇 군데 있는데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 오빠, 조금만 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벌써 3년이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엄마를 남에게 맡기면 엄마가 더 빨리 나빠지실 것 같아요.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야. 전문가들이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오히려 엄마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오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저는 엄마를 포기하는 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생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 요양원 알아보신대? 응. 오빠가 그러는데 나는 아직. 언니, 나도 언니 편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나도 가끔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동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쪽에서 살림하는 것도 힘든 거 알아. 근데 언니,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 한 달에 200만 원은 넘게 들 텐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국민연금과 제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나눠 부담하자. 나도 70만 원은 낼 수 있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삶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엄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애들 학교 보내야 해. 도시락 싸야 돼. 엄마는 40년 전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밤이에요. 자야 해요. 밤? 아니야, 아침이야. 애들 늦겠어.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하시고 방에 가서 주무세요. 넌 누구야? 왜 자꾸 나를 방해해? 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를 안고 함께 미안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요양원이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 다음날 오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가족 돌봄은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쉬어가지 않으면 결승선까지 갈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작고 주름졌습니다. 한때 저를 안아주고 밥을 해주고 머리를 빗겨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분명 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래된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은은한 색소폰 반주와 함께 나직한 남자 가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라디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 홀로 서면 엄마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혼란스럽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초점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엔 제 이름도 기억 못하시던 엄마가 40년도 더 된 노래 가사를 또렷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엄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야, 네 엄마, 이 노래 내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야. 그래요? 그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가 나오던 찻집에서 차를 마셨지. 내 아빠가 내 손을 잡으며 평생 함께 하자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더 기억나세요? 응. 그날 눈이 왔었어. 하얀 눈이 펑펑 내렸지. 내 아빠는 코트도 안 입고 나와서 추워하는 나한테 자기 외투를 벗어줬어. 엄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혜야, 너도 이 노래 알아? 아니요, 엄마. 처음 들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불러보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한 소절 부르면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엄마는 한동안 명료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제가 아는 아버지와 조금 달랐지만 그것도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잠드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라디오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기적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음악 치료.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것, 특히 오래된 기억과 연결된 음악은 치매 환자에게도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알츠하이머 환자도 노래 가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노래를 기억한 거구나.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래된 음반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들었을 법한 트로트 모음집을 샀습니다. 작은 스피커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께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엄마는 이번에도 반응하셨습니다. 손뼉을 치시며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은혜야, 이 노래도 아는구나. 네, 엄마.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고마워, 우리 딸.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 엄마와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저를 정확히 알아보셨습니다. 대화도 비교적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노래가 끝나면 다시 혼란스러워지셨지만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엄마의 감정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배회하시고 화를 내셨는데 음악을 듣기 시작한 후로는 밤에도 비교적 조용히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나도 알아.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내가 나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미안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노래 불러드릴 차례예요.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흐릿해져도 노래만큼은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돌봄이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 자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요양원은 조금 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노래요. 엄마가 노래 부르실 때는 저를 알아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엄마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고마워요, 오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은 무슨 노래 들을까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보자.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루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는 가끔 제가 누군지 모르실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엄마, 저예요. 은혜. 이제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작은 스피커로 아침 음악을 틉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비 내리는 호남선입니다. 음악이 흐르면 엄마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립니다. 비는 오는데 차는 안 오고 엄마가 노래를 부르시는 동안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밥. 예전엔 식사 시간이 전쟁터였습니다. 엄마는 밥을 거부하시거나 먹다가 그릇을 엎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엄마는 비교적 차분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제가 곁에 앉아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면 엄마도 웃으시며 밥을 드십니다. 오전 10시, 우리의 첫 번째 음악 시간입니다. 저는 엄마를 거실 소파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날 다른 노래를 틉니다. 때로는 엄마가 직접 고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실홍실 듣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음악이 흐르면 엄마는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리듬을 타십니다. 저도 엄마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간만큼은 엄마가 온전히 제 엄마로 돌아옵니다. 은혜야, 너 회사는 어때? 엄마, 저 지금 회사 안 다녀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오후 3시 두 번째 음악 시간입니다. 이때는 조금 더 경쾌한 노래를 선택합니다. 엄마와 함께 손뼉을 치고 때로는 간단한 춤 동작도 함께 합니다. 물론 엄마는 제대로 따라 하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엄마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음악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또 하나,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똑같은 질문을 10번 하시면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차분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은혜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에요, 엄마. 아, 일요일. 그럼 교회 가야 하나? 오늘은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금방 잊으십니다. 그리고 10분 후 또 물으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대답합니다. 이것도 음악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같은 노래를 수십 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듯이 엄마와의 대화도 반복되어도 괜찮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너 목소리 참 좋다. 그래요? 엄마 목소리를 닮았나 봐요. 내가 젊었을 때도 노래 좀 했었는데 이제는 가사가 잘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엄마.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엄마가 어린 저에게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엄마는 제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기억하지 못해도 이름을 잊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오빠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은혜야, 엄마 상태 어때? 정말 좋아졌어? 오빠가 직접 보세요. 저는 오빠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오후 3시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목포의 눈물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물 좀 줄래? 네, 엄마. 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엄마가 오빠를 보셨습니다. 어머, 준석이 왔네. 오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오빠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빠. 그래, 우리 아들.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 엄마 보러 왔어요. 오빠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오빠와 저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은혜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았어? 우연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는데 엄마가 반응하시길래 나도 도와줄게. 뭘 하면 돼? 오빠가 가끔 전화해서 엄마랑 노래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 제목이나 옛날 추억 같은 거요.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날부터 오빠는 일주일에 2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와 노래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가족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전화 통화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한 달 후 동생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 좀 돌볼게. 주말마다 올라올 수 있어. 정말? 애들은? 남편이 봐줄 수 있대.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도 같이 노래라도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 동생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음악 리스트를 알려주고 엄마와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엄마가 반복하시면 똑같이 대답해줘. 화내지 말고. 알았어, 언니. 동생은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동요를 엄마에게 불러드렸고, 엄마는 그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반달이 떴습니다. 저 하늘에. 엄마와 동생이 함께 부르는 동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방식대로 참여할 수 있구나. 오빠는 전화로 정서적 지원을 해주었고, 동생은 주말마다 직접 돌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일 일상을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며 엄마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늘 황성애터 부르시면서 우셨어요. 왜? 아빠 생각나신대요. 그래. 나도 다음 주에 올라갈게. 아빠 산소에 같이 가자. 비용 문제도 함께 해결했습니다. 오빠가 매달 100만 원, 동생이 50만 원, 저는 나머지와 일상 간병을 맡았습니다. 공평하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오빠에게 전화할 수 있었고, 주말엔 동생과 함께 엄마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엄마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여전합니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이름을 잊으실 때가 많고 밤에 깨서 헤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제 이름을 못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며 미소 짓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엄마는 거실 창가에 앉아 계십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스피커를 켭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노래 들을까요? 글쎄, 은혜가 골라봐. 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선택합니다. 그날 라디오에서 처음 흘러나왔던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했던 그 노래. 눈이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 엄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 부르십니다. 저도 함께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왜요, 엄마? 그냥 내가 여기 있어줘서.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십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한테 노래를 선물해 주셔서. 노래? 네. 엄마 덕분에 저도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가 2개 놓여 있습니다. 엄마 것과 제 것. 아버지의 자리는 비었지만 우리는 매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엄마는 가끔 밥알을 흘리십니다. 저는 조용히 닦아드립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니까요. 오후가 되면 동생이 전화합니다. 언니, 엄마 오늘 어때? 좋아. 아침에 비목 부르셨어. 우와, 엄마 그 노래 좋아하시는데. 나도 다음 주에 올라갈게. 응, 기다릴게. 저녁이 되면 오빠가 전화합니다. 엄마, 저 준석이에요. 오늘 날씨 좋죠? 준석아, 잘 있니? 네, 엄마. 다음 달에 올라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갈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돌봄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의지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합니다. 밤이 되면 저는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드립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감으십니다. 제 노래를 들으며.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은혜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셉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엄마의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으니까요. 매일 함께 부르는 노래, 그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돌봄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